예. 자,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경문을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이어서, 자, 4장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중생은 10가지 행위로서 선업을 짓기도 하고, 10가지 행위로서 악업을 짓기도 한다. 어떤 것들이 10가지 행위인가? 몸으로 짓는 3가지 행위와 입으로 짓는 4가지 행위,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3가지 행위다. 몸의 3가지 행위는 살생과 투도, 그리고 음행이다. 입의 행위 4가지는 양설과 압구, 망어와 기어다. 마음의 행위 3가지는 질투와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이다. 이와 같은 10가지 행위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불법의 가르침을 어기고 따르지 않으므로 10가지 악한 행위라고 말한다. 이 악한 행위들이 그쳐지게 하면 10가지 선한 행위라고 말한다. 요 내용에 대해서 과보, 이번에는 이제 과보와 관련된 얘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살생을 이제 살생을 자꾸 하잖아요. 살생을 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누적돼. 업력에. 살생을 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누적되는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살생을 하는데 가장 독하게 하려면은, 짐승을 죽이는 거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에너지가 독해야 죽일 수 있을까요? 동물을 죽일 때. 사람 중에서도 친족을 죽일 때하고 모르는 사람을 죽일 때하고 어느 쪽이 더 독해질까? 친족. 친족 중에도 부모, 형제, 이 친속이 되면은 더 심하죠. 이렇게 이게 독성이 더 아주 독해지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독함, 뭐 이렇게 부모, 형제, 뭐 아니면 스승, 은혜 입은 사람, 이런 이들을 이렇게 해친다는 거는 이제 독함의 끝판왕이죠.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살생을 하게 되면 마일리지가 누적돼요. 어떤 쪽으로 마일리지가 누적되냐면은, 단명, 목숨줄을 자꾸 줄여 들어가. 누구의 목숨줄? 다른 생명의 목숨줄을 줄였으면, 그 과보로 자기의 목숨줄도 줄어들까 안 줄어들까? 줄어들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목숨줄이 줄어드는 거 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게 뭐예요? 병이 병을 다양하게 골고루 그리고 심각하게 이렇게 앓을 수 있다. 이런 업보를 자꾸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생할 때마다 내가, 이 다양한 질병, 그리고 다양한 심각한 증세들, 이런 것들을 축적하고, 또 단명, 목숨줄을 이렇게 내 목숨줄이 있잖아요. 내 목숨줄이 이만큼 높이가 이만큼이라면은 여기다가 대패질을 하고 있어. 대패로 쓱쓱쓱쓱 깎고 있는 거야. 심한 경우는 톱질을 하고 있어. 그런 생각을, 인과를 보기가 왜 힘이 드냐면은, 우리는 인과가 현재의 결과를 지금 우리가, 결과를 지금, 현재의 입장이 결과라면은,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과거. 이 과거에 이렇게 원인이 있으니까 요 사이에는 기억이 전달돼요, 안 돼요? 과거 기억하는 분. 전전생 기억하는 분들. 기억은 사라졌지만 업력은 남아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 그럼 이 동네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금생에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제복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 총명지혜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건강장수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 그건 뭐죠? 과거의 내 업력과 연관이 있죠. 그러면은 현재의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재복도 있고 건강장수도 있고 총명지혜도 있는데 내 상태에서 과거에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재보시를 좀 더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 법보시를 좀 더 하라고 권장할 것 같아?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 더 하라 그럴 것 같죠? 무예보시도 더 하라고 권장하겠죠? 그러면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라 그럴까? 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는 한, 할 수 있는 한, 웬만하면 좀 충분하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이야기를, 이거를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살생을 하면 이쪽에 생명줄이, 앞으로 이쪽에 생명줄을 촥촥촥 갉아먹고 있고, 건강장수를 자꾸 이렇게 갉아먹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 금생도 이렇게 모양새가 좋진 않고, 복을 급격하게 까먹다가 다음 생에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인과의 흐름을, 이거를 계속해서 이 그림을, 이 상태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그리고 이거를, 이게 먼 미래,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상상력으로 압축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아주 길고 끝이 안 보이던 거를 압축해서 이렇게 손바닥 안에 놓고 보는 것처럼 압축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이게 이 느낌이 선명하게 잡히면은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선택이 선명해지죠. 이 인과를 얘기하는 거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나쁜 상태에 떨어지지 않았을 때, 할까 말까 망설일 때 그 결과를 예측하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원하지 않는 결과는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기 위해서 인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때 그 순간에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온 적이 있죠. 그때 하고 싶은 걸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그 행위는 이미 지나갔고, 느낌도 지나갔고, 모든 거는 꿈처럼 지나갔는데 해놓은 행위 때문에 발생될 폭탄은 아직 안 터졌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폭탄만 남아있거든. 그 폭탄을 생각하면은 그 폭탄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요? 그걸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일까? 그때 그거를 괜히 했는데 이런 느낌이 들까? 괜히 했지. 그런데 또 비슷한 유혹이 앞에 오면은 또 우리는 흔들리거든. 그런데 인과에 대해서 선명한 감각을 자꾸 갖게 되면은 선택이 쉬워지죠. 인과를 선명하게 살피게 되면 선택을 지혜롭게 선택해요. 자, 그 다음에 훔치잖아요. 훔치는 일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남의 거를 쓱 하거나 남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망가뜨리잖아. 이거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빈궁한 가난한 과보를 받아. 왜냐면은 업력상 빚이 많아요, 안 많아요? 남의 거를 해온 게 많으면은. 그러니까 빚 때문에, 그 빚의 힘 때문에 내가 재산이, 이게 모이질 않아. 가난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력이 있어서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이 그래도 재력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재력은 어떤 식으로 묶이냐면은 공동 명의로 묶여버려.
알죠? 땅을 팔기만 하면 엄청난 돈이 될 거지만은 선산으로 묶여 있어. 선산, 가족들 공동 명의로. 그거는 그 소유는 하고 있지만 재산권 행사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현실은 여전히 가난하고. 제가 미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이가 이름이 제프였나? 그런데, 땅을 보여줘요. 자기 땅이라면서 보여주는데,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산이 이렇게 돌 때, 말을 타고서 이 산둥성이를 타고 이렇게 말을 타고 돌아도 하루가 더 걸려요. 이렇게, 그 넓은 땅이 그 사람 거예요. 근데 이분은 돈은 없어. 그래서 뭐 먹고 사냐? 그러니까 자기 땅 안쪽에 보면 이게 큰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서 물고기 잡아먹고 산대. 저한테 미국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티칭을 할 것 같으면은 자기 땅을 이렇게 쓸 수 있게 주겠다고, 자기 땅에서 시작하라고. 굉장히 호의 고맙죠. 그런데 제가 미국까지는 여행만 했지 가서 살지는 못했네요. 그런 재산이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난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면은 다른 사람은 쓰려고 했던 게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망가뜨리면은 쓸 수 있었던 것이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만든 업력이 과보로 자기가 받게 될 때는 뭐죠? 벌 수 있었던 걸 벌 수 없게 되고, 수입으로 잡을 수 있었던 게 미끄러져서 빠져나가고, 서로 가지고 있게 되더라도 쓸 수 없게 묶여버리고, 이런 과보를 꼭 불러들여야 되겠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의 거를 쓱 해가지고 쉽게 번 돈 있죠. 쉽게 벌고 정당하지 않고 부정하게 벌었던 돈 있잖아요. 쉽게 버는 돈에 대해서, 또는 이 돈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거다, 이것을 당신들에게 쓸 수 있도록 나눠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줘 본 적이 있어요. 이제 말은 그냥 실험이니까 실제 돈이 그런 돈은 아닌데, 이 돈은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이다, 이걸 당신들한테 균등하게 얼마씩 나눠주겠다. 그랬을 때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가치 없이 써요. 그런데 자기 노력이 들어가서 돈을 번 거는 구체적으로 지출 계획서를 이렇게 지출을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훔쳐서 얻은 것은 이게 범죄 영화에서도 남의 거를 훔치거나 뺏어서 가진 돈은 왜 흥청망청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착실하게 축적한 것들은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쓰는 게 당연하고, 그죠? 그래서 훔치고 흥청망청 쓰고 나중에 과보로 갚아도 끝이 안 날 것 같은 업력의 빚을 끌어안고 산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미래의 나한테 그런 선물을 꼭 하고 싶어요? 그런 부채를 잔뜩 안겨주고 싶으세요? 어제 해피콜이라는 후라이팬 만드는 분, 해피콜이라는 후라이팬 혹시 아셔요? 냄비, 후라이팬 이런 거, 주방기구. 그거를 만들었던 사장님을 하고 차를 한잔 하게 됐어요. 통도사 불교대학의 수강생입니다. 이제 지금은 연세가 70인데 물어봤어요. 그분이 이제 보시도 잘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물어봤어. 당신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이죠? 예,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 당신은 이 사업이 실력으로 된 것 같습니까? 운빨로 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탁 하더니 거의 운빨입니다. 근데 현재 느낄 때는 운빨인데 그 운빨이 작동되려면 뭐죠? 복을 심어 놓은 게 있어야 현재 운빨이 작동이 되죠. 보시를 이렇게 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보시하고 다니고 통도사 불교대학에 와서 강의 듣고 이러는 사이에 생각지도 않았던 발주가 들어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 큰 발주가 뛰어다녀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쪽에 이게 발주처를 이게 앉아서 많이 받았다고. 복이 있으면은 그렇게 열려요. 근데 이게 투도를 자꾸 해놓으면은 복이 열릴까 닫힐까? 제복의 문이 제대로 착착 닫히죠.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또 문이 닫히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문이 닫히고. 이런 일을 꼭 미래의 나에게 선물하고 싶을까? 현재 조금 약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그런 모험을 꼭 해야 되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음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일단은 내가 하면 로맨스니까 로맨스까지는 갔는데, 근데 이제 다음 생에 나한테 어떤 선물을 하게 되느냐? 이러면은 배우자가 바람 피는 배우자를 만나게 돼. 그래가지고 그런 배우자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게 그러면 이게 나한테 미래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데, 고르고 골라서 만난 배우자가 그런 배우자가 되게끔 업력이 그렇게 선정하지. 꼭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라서 내가 할 때는 모르지만 내가 하는 그 행위가 이게 배우자에게는 얼마나 의리를 상실하고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과보를 불러들이는 건데 그 과보를 불러들이는 것을 기어코 내가 해야 되겠느냐.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무엇을 선물할 거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음을 하고 바람난 사람은 가족들 의견을 잘 따라요? 아니면 가족들의 의견을 안 따르고 이게 엇박자를 놔요? 엇박자가 많이 나죠? 그 과보가 뭐냐면, 다음 생에 이게 가족들이 있잖아요. 다음 생에 가족들이 말을 안 들어. 마음이 안 맞고 말이 안 들어. 같이 살아도 안 보면 걱정되고 마주 보면 이 갈리고 그런 관계 아직 안 겪어봐서 모르죠. 안 보면 걱정되고 안 보이면 걱정되고 마주 보면 이 갈리고 그런 과보를 초래를 해야 되겠느냐. 선택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현재에서 어떻게 선택해요? 아직 하지 않은 거는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미 이렇게 선을 넘은 것들은 선을 정리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최선의 이게 수습책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살, 도,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자꾸 하면 누가 거짓말한 거를 알아차리고 나면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이에요? 아니면 비난해요? 비난하죠.
거짓말을 하던 과보가 있는 사람은 다음 생에 참말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상관없이 어떤 말을 해도 비방을 받습니다. 나는 참말을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믿어주고 비방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럴 때는 전생 업력을 좀 반성하고 참회를 좀 해야 됩니다. 금생에 거짓말 안 했어도 전생에 망어의 업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어의 업력이 남아있으면 현재 목노와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귓등으로도 안 듣고 무슨 건수를 잡아서 비방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 인생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 그 말 못하기 힘들죠. 그런 인생을 미래의 나에게 꼭 선물하고 싶어요? 선택은 지금. 이 선택을 꼭 해야 되겠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또 당하냐면 다른 사람한테 잘 속는 과보를 당해요. 그러니까 남을 많이 속인 업력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비방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 유인당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속임을 당하는 이런 일을 겪게 돼요. 이 과보를 겪게 돼요. 그럴 줄 몰랐지. 깜빡. 아니, 그 똑똑한 사람은 왜 그랬어? 모르겠어. 그 순간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전생 업력 중에 뭐가 하나 작동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지금 망어의 업력,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나? 이 말에 속지 마세요.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사는 힘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게 있어. 예전에 노스님이 꽤 깐깐해서 뭔 얘기를 하면은 쉽게 양보를 잘 안 하고 원칙을 유지하는 분인데 진짜 정직한 분이 가서 그냥 정직하게 사정을 얘기하잖아요. 이만저만해서 요번엔 요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그래? 그렇지. 이러고 끝나요. 근데 이게 망어의 어세가 조금 남아있는 분이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욕만 태백이로 얻어먹고 혼나고 나와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저 노스님이 사람을 편애해야 한다. 근데 편애하는 문제가 아니고 업력의 문제인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믿음이 가고 누가 얘기하면 의심이 가고 누가 얘기하면 진실 같고 누가 얘기하면 거짓 같고 그 사람이 각각이 그 에너지를 이게 업력이 그 에너지를 발산하거든.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하면서 거짓말쟁이로 몰릴 때 겪을 수 있는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 그러죠? 미래의 나에게 그런 선물을 꼭 하고 싶은가? 아니면은 그냥 얘기하는 족족이 사람들이 그렇죠? 하고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업력을 선물할 건가? 뭐를 선물하고 싶어요? 망어. 그 다음에 양설. 양설은 뭐냐면 은혜로운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죠. 의리 있는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로운 관계, 의리 있는 관계의 대표가 누구냐면은 가족이고 권속이거든. 근데 이 양설의 업력이 있는 사람은 그 가족이 이게 뭔 일 때문에 어깃장이 나면서 서로 이렇게 꼴을 안 보고 흩어지게, 서로 이렇게 등지게 되는 이런 과보를 받아요. 자, 가족끼리, 부모, 형제끼리 그냥 뭔 일로 이렇게 어깃장이 나져가지고 서로 얼굴 안 보고 산 지가 5년 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안 보고 사니까 별일 없을 것 같지만 안 보고 사는 그 마음이 편하기는 할까요? 그리고 자랑할 만하죠. 누구한테 나 우리 부모님 안 본 지 10년 됐어. 내 자식 안 본 지 몇 년 됐어. 양설의 과보. 근데 양설이 그런 거 할 때 보면 그 순간에는 뭐예요? 이 파괴하는 재미가 있거든. 셈이 나는 저 관계를 파괴해서 그 파괴함으로 해서 생기는 그 통쾌함이 있거든. 이게 악업을 축적할 수 있는 요인이거든.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업장소멸을 절을 하고 뭐 다라니만 하고 이것으로만 업장소멸이 아니라 올라오는 그 순간에 올라오는 악업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이거야말로, 이게 또 업장소멸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하던 짓은 계속하면서 업장소멸을 하고 싶습니다. 양설을 계속하면서 업장소멸을 하고 싶습니다. 거짓말 계속하면서 업장소멸을 하고 싶어요. 계속 살생하면서 업장소멸을 하고 싶어요. 계속 투도를 하면서 업장소멸하고 싶어요. 계속 사업을 하면서 업장소멸하고 싶어요. 그 말이 마음이 진실할지는 모르겠는데 행위가 이게 소멸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현재 입장에서 지금 현재 바로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순간에 되면은 그 순간에 결심하는 순간부터 할 수 있으면 최고고, 그런데 세상살이가 그렇게 쉽게 결심한 순간에 바로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죠? 그럴 때는 어떻게 순서를 정해서 이 순서에 맞게 차곡차곡 단계별로 처리해서 발을 뺄 자리는 빼고 그래야 되겠죠.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악구. 이제 악구를 하면은, 악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의 존재감을 확 짓밟는 행위죠. 그런데 악구의 업력이 쌓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어떤 걸 받느냐? 악구로 인해서 뭐냐면은 항상 비방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과분하게. 내 행위와 무관하게 굉장히 비방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제가 20대, 30대에 아주 적지 않은 비방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과분하게 비방을 많이 받았어. 진짜로 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안 받아요. 누가 특별히 이렇게 비방 안 하더라고. 근데 그 사이에 뭐냐면, 남을 비방하는, 심지어는 어떠냐면은, 나를 몹시 비방하고 애를 먹였던 분 있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가물가물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화해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분의 이름이 가물가물해.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죠. 마음을 쓰면은 그 이름이 잊혀질까? 안 잊혀지죠. 무덤까지도 갖고 갈 수 있는 이름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내가 잊고 있는데, 가물가물해지고 있는데, 나에 대한 비방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 비방이 현재의 나의 행위로만 오는 게 아니고, 과거생의 업력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10분 참여를 해야죠. 끊임없이 참여.
끊임없이 업을 청정히 하고, 또, 받고 노리고 있다가 예리하게 한 방 그냥 딱 어퍼컷을 매기고 싶은 이게 있잖아요. 깔끔하게 어퍼컷을 한 방 탁 매길 말들 있잖아요. 그래서 타격을 제대로 한번 줄 때 속이 시원한 이 느낌. 이런 것들이 내 입장에서는 시원한데 이게 악구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악구는 누가 잘해요? 총명한 사람들이 잘하거든. 총명하면서 박복한 사람들. 총명한데 왜 되게 복이 없는 사람 있죠? 사람은 똑똑한데 복 없는 사람. 못 보셨어요? 그리고 똑똑한데 복 없는 사람은 되는 일도 별로 없어. 그리고 안 되는 일을 왜 안 됐는지 설명하는데 설명도 잘해. 어쩌면 그렇게 골고루 안 되는 이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악구를 하는 사람들은 소송에 잘 걸려요. 이게 소송에 제대로 자꾸 걸리는 거야. 그리고 소송에 한번 걸리고 나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재판, 소송 이런 거 한 번씩 걸리면. 인생, 생활이 막 엉망이 되거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기여. 이 기여는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을 할까? 아니면은 사람들을 좋은 쪽으로 유도할까? 아니면 이 악업 쪽으로 유도할까? 악업 쪽으로 유도해요. 그리고 또 실속이 있는 말을 할까? 실속 없는 말을 할까? 실속이 별로 없는 말을 해. 그런 기여를 일삼다가 생을 바꾸고 업력이 이렇게 되면은 그 말에 어떤 말을 해도 이 듣는 사람들이 의미 없음, 쓸데없음, 의미 없음, 이 코드로 들어요. 누군가가 말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의 표정을 보니까 의미 없음, 쓸데없음이라는 코드로 듣고 있어. 이때 무슨 느낌이 나요? 벽을 만난 느낌. 벽을 보고 얘기하는 느낌. 뭔가 이 벽이 막혀 있는, 유리벽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뭔가 교감 제로, 메시지 전달력 제로. 이런 과보를 받으면 어때요? 내가 좀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인데 그쪽에서 내 메시지를 수신하는 태도가 보니까 쓸데없음, 의미 없음, 이 코드로, 이런 에너지로 내 얘기를 그냥 마지못해 듣고 있어. 고통이 될까, 안 될까? 그런 과보를 지금 내가 열심히 만들고 생산해야 될까? 아니면 정리를 좀 해야 될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순간순간 올라오는 충동. 그렇죠? 순간순간 올라오는 기여. 이 기여의 이 충동을 좀 멈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말은 의미가 명료할까, 명료하지 않을까? 특별히 의미가 없어서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거니까. 내용이 불분명하기도 하고, 말이 맞으면 어떻고, 안 맞으면 어떻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이런 느낌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이 선명하지가 않아. 그래서 왜 듣느라고 들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무슨 의미인지,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힘들어. 내가 기껏 표현한다고 열심히 표현해도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들려. 그럼 상황이 그래 되면 어떻겠어요? 기쁘겠죠? 이런 업력을, 그런 과보를 부르는 그런 행위를 계속 내가 생산하고,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될까? 아니면 오늘부터 단박에 없애거나 아니면 그 단계별로 제거하는 이거 프로젝트를 진행하든가 어느 쪽인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과를 살피는 거는 선택 그리고 행동, 선택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인과를 살피면은. 그래서 인과를 살피다 보면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 미래의 나에게 그런 선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인과. 과거의 나로부터 받은 선물 때문에 내가 기쁜 일도 있고 과거의 나로부터 받은 선물 때문에 현재의 내가 좀 물을 먹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내 입장에서 미래의 나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할까? 내 업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까? 자, 중요한 일일까? 중요하지 않은 일일까? 자, 그 다음에 탐질, 탐을 내고 안 되면 신경질 내고 탐내다 안 되면 신경질 내고 이런 탐질. 이런 거는 뭐예요? 탐내고 안 되면 신경질 내고, 탐내다 안 되면 신경질 내고, 이러면 거기에는 뭐가 기본이에요? 결핍. 자, 애정 결핍증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애정을 보여주는 거 가지고 만족이 됩니까? 아니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나? 딸이나 며느리가 명품 결핍증을 앓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결핍증을 느껴. 그래서 매장 앞에서 저것만 보면 저걸 또 채워야 될 것 같고, 그거 채우고 나면 다시 또 결핍증이 저거로 발생이 되고, 끊임없이 그 결핍증이 이 구멍난 항아리처럼 그 결핍증이 작동되면 그런 결핍증을 내가 미래의 나에게 선물한다. 그럼 미래의 나는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현재 여기에서 탐욕으로 인한 질투심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게 싸게 될까? 안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결핍증에 시달리는 상태로 살아가는 업보를 누려야 될까? 언제 손을 쓰는 게 쉬워요? 지금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그렇게 만족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 조금 전에 밥 먹고 밥 줘 이러고 또 먹으려고 그러고 또 들으면 또 먹고, 그 어항 속의 물고기 밥을 주는 대로 먹다가 배 터져 죽는 그런 물고기들 있죠. 주면 주는 대로 먹다가 배 터져 죽어요. 물이 없는. 계속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부족해서 부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이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업력이 발생되도록 나를 자극을 할까? 아니면 그런 업력이 사라지도록 내가 내 업력을 조정해야 될까? 자, 그 다음에 이 진해심은 진해심에 사람들은 이게 화가 나면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봐요, 단점을 잘 봐요. 응? 단점을 다른 사람의 약점, 단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건드리거든. 또 화가 나면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그러는 게 많죠. 단점, 약점. 그런데 그런 화가 난 에너지를, 진해심을 이용해서 그런 거를 자꾸 하다 보면은 그 업력에 의해서 다음에 또 내가 과보를 받을 때는 어떡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유불문하고 내 약점, 단점만 그냥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장점도 많은데 장점은 주목 안 하고 단점, 약점만 보고 계속 때리고 또 때리고 또 건드리고, 이거 안 당해봐서 모르죠. 전 겪어봤어요. 근데 부처님 법을 만나서 생각을 좀 돌렸거든. 그런 일을 겪든 안 겪든 상관없이
그 부처님 일러주신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렇게 이제 여러 차례 저를 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때요? 이렇게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편해 보여요? 편해 보이죠?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저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나요? 힘들어지나요? 편안해지죠. 사람이 웃고 있고 편한 얘기 해주는 것 같아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하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 그렇죠? 말은 안 그런데 이게 에너지가 이게 힘들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요거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는 일을 당해. 단점을 구하고 약점을 찾고 이러면서 뭐예요? 괴롭히지. 안 괴롭힐 리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견이나 어리석음 있죠? 사견,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은 뭐냐면은, 그랬나? 몰랐어. 그래? 못 봤는데? 그래? 못 들었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었으려고. 이런 이 뭐냐면은, 못 보고 못 듣고, 이게 레이더가, 남들은 레이더가 켜져서 다 이게 관찰하고 있는데, 내 레이더만 꺼진 거야. 그러고는 레이더는 꺼진 상태에서 뭐를 하냐면은, 뇌피셜만 돌려. 이 과보를 겪어요. 이 자기 뇌피셜을 부르니까 자기 딴에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지만은, 레이더가 꺼진 상태에서 자기 뇌피셜로 돌린 이야기는 이게 이치하고 맞을까, 안 맞을까? 이치하고 안 맞고, 현실하고 맞아요, 안 맞아? 왜 그렇게 헛소리 하냐고, 왜 꿈꾸는, 딴소리를 자꾸 하냐고, 이런 얘기를, 이 어리석음의 과보는 어리석음과 동반하잖아요? 자, 봐봐요. 만심을 얘기할 때 3개 주고 하나 받고, 3개 주고 하나 받는 느낌이 누적된다 그랬죠? 근데 그런 일들은 상황은 작동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이런 설명을 듣기 전에 알아차렸어요? 못 알아차렸어요? 못 알아차리고 억울하다고만 생각했지. 안 그래요? 치가 작동되면은 그게 안 보여. 그런데 선근 인연이 있어서 정법사에서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부처님 법은 뭐를 걷어내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어리석음을 걷어내는데 특화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한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누적되면서 이 어리석음을 걷어내고 지혜를 개발하고 이렇게 이게 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이게 과거 업력으로 인해서 어리석음에 누적돼 있던 자리들을 걷어내고 지혜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어리석음을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태어나더라도 어리석은 집안에 태어나고, 어리석음이 많은. 그 다음에 어울리더라도 어리석은 무리들하고 어울려버려요. 그러면은 빠져나올 가능성이 그냥 어리석음이 상식인 거예요. 이게 친구들 중에도 되게 재밌습니다. 야, 정법사에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좋아. 이게 아주 이게 생각이 팍팍, 예전에 생각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감각이 생겨. 좋아. 같이 가자. 너 나가라. 인연을 지어도 인연이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 나도 좀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선근의 힘입니다. 선근의 힘이 작동되려면 어떻게? 틈나는 대로 재보시할 일이 있으면 재보시하고, 법보시할 일이 있으면 법보시하고, 무예보시할 일이 있으면 무예보시하면서 선근력을 단련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인연이 올 때 그 인연이 나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동쪽에다 심어서 동쪽에서 걷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심고 우리나라에서 거두고, 지구에서 심고 지구에서 걷고, 우주에다 심고 우주에서 걷는다. 그러면 장소에 제한이 걸려요, 안 걸려요? 장소, 위치 안 걸리죠? 인과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니까 내가 여기다 심고 여기서 보상을 받고야 말리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선근을 넉넉하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